국민의당이 끝장 토론이라는 걸 냈어요. 큰 얼개로만 보면 되게 쉬워요. 안철수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고 싶어하고 호남권의 중진들은 합당을 반대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얼개가 너무 단순해. 근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는 마음을 굳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안철수가 당대표잖아. 나머지는 그냥 쭉정일 뿐이에요. 당대표가 최고잖아. 학교로 설명하면 그거잖아. 당대표는 교장, 원내대표는 총학생회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안철수가 하겠다고 하면 막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니까 안철수가 그러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만든 게 끝장토론입니다. 근데 안철수 스타일은 결론을 내놓고 요식행위로 끝장토론을 시키는 그래, 스타일이에요. 너는 씹으려라, 나는 갈 테다. 이런.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 제가 말하는 태도 때문에 그럼 끝장토론 해봐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이 끝장 토론장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도 결론을 내놓고 통합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그리고 끝장 토론이랍시고 정말 와, 이 끝장 토론이 난 이렇게 쉬운 끝장 토론이 있나 싶어요. 이게 끝장 토론이 끝장을 미뤄뒀어요.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끝장을 보기로 작정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죠. 안에서는 이제 뭐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뭐 난리를 치고 사과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통합으로 간다. 나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발언한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통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내위원장이 아닌 지금의 기존의 국회의원이 아닌 그 우리가 그냥 원내위원장 얘네들 안철수가 얘기하는 거는 뭉뚱그려 원내위원장이지만 호남 지역 출신의 그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을 위주로 해서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통합으로 가겠다.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끝장 토론이랍시고 나온 내용은 뭐 정책연대 정도는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서로 신뢰가 굳어지면 선거인대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야 통합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두리뭉실하게 끝내놓고 나와서는 통합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는. 그러니까 봅시다. 호남권에는 다수가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면 사실 좋을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좋을 건 없는데 다른 지역은 좋을 곳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래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이 없겠죠. 높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에 다수인 현역 의원들이 있는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면 여론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원외위원장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아마 이게 지금 안철수는 당원 투표를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투표 절차를 거쳐서 이게 당원 투표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이 합당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 절차를 거칠 것 같고 그러면 또 이 호남 지역에서는 극렬한 반발이 일어나겠죠. 끝장 토론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가 이어지냐면은 25일 날 바른정당도 끝장 토론을 한대요. 본인들도 이제 끝장 토론을 해서 뭐 합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어떤 행위를 거치고 통합을 원하는 쪽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딱 들이밀었어요. 여론조사상 뭐 이를테면 뭐 국민 여론조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철수 속마음 같으면 당이 쪼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밀어붙였을 거예요. 유승민과의 정격 회담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반대가 워낙에 거세고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통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통합 반대하는 사람들이 끝장 토론 끝나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 다릅니다. 생각이. 통합 반대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달리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 여론조사를 통하든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전당대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원 여론조사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합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두 당이 합하면 그게 바로 2당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더라고. 그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죠. 참 깝깝한 게 이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바닥으로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5% 미만으로 꺼졌으니까 이거는 오차범위 이하로 내려간 거니. 그렇죠. 실제적으로 0이죠. 예. 그런데 이게 바른정당과 통합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사람 예전에 보면은요. 국민의당 창당 후에 총선하고 대선 등 중요한 대목마다 통합연대를 요구받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대 말고 고대로 해야 된다. 실망입니다.
이 사람이 국민의당을 만들고 나서 제3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국민의당이 그러다가 이번에는 2당으로 올라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원한 대통합의 길이래요. 통합이. 근데 그 이당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몰라요. 그냥. 의석은 그대로인데 의석은 3당인데 아니, 지지율이 두 번째라고 2당이라고 우기는 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이제 지방선거에서 2당으로 올라서겠다는 의미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얘기를 종편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서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민석 원장하고 김현 대변인도 똑같이 궁금해했잖아요. 근데 그 이당이란 뜻이 아까 말한 여론조사와 더불어서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지방선거 때 성과? 예. 근데 그건 자기들이 정말 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예. 뭐 어쨌건 저는 이렇게 재밌는 싸움 구경 처음 봐요. 이게 재밌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못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안철수가 지금 통합이 최선이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그 변천사 처음에요. 처음에 그 통합에 대한 두 정당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언론에서 먼저 나올 때 자기는 그런 적 없고 언론이 앞서 나간 거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빅텐트를 쳐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통합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통합이 최선이다. 이렇게 바뀌어가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안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6개월 정도 대선 끝나고 달려왔는데 지지율이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위기감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했던 말들을 계속 뒤집으면서 이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면 이 사람 정치적으로 신념도 없네 그러면서 점점 망가져가는 길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 시절에 온갖 공격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길 쪽으로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얻잖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 정치인들은 자기 생각이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소멸해 가는 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안철수의 얕은 꾀로 유승민 내려와서 좀 큰 당 만들고 지지율 여론조사 해보니까 2당도 되고 뭐 지방선거 때 모르긴 해도 우리가 광역단체장 몇 석은 가져올 수 있어 하는 원대한 꿈을 꾸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상태로 쭉 가면 유승민한테 먹힙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먹힐 것 같아요. 안철수를 잘 보고 있으면 공부는 잘하는데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교 때 공부는 잘했는데 실제 사회생활 나와서 보니까 일머리가 없어서 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암기 학습에 예, 안철수가 딱 그 케이스 같아요. 이게 원하는 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내가 승리자다, 내가 1등이다, 대장이다 이거를 인정받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자유당에 투항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김민석, 김현 두 분 방송에서 그 주제를 다뤘는데 두 분이 이해 못했던 건 제가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더라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하면 2당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문맥을 전체를 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 두 당이 합하면 이 분위기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다음에 서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이 당, 우리 합당한 당이다 이런 표현이었더라고. 2당이라는 표현이 뭐 야당 중에 2당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의미였고요. 그리고 안철수가 대선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지방선거를 위한 이합 집산인데 그게 스텝 바이 스텝인 거예요. 지방선거 잘 치르고 안철수한테는 최악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막상 지방선거 같이 좀 수표율이 떨어지는 선거에 가면 분명히 꼼꼼물이 떨어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만 그 인물에 따라서는 공천만 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총선, 대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는 건데 여기 존재감 없이 사라질 수는 없고 바른정당도 이제 대부분 다 PK, TK 조금 빠져나갔고 수도권 관련된 사람들만 남아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얻었던 그 수도권에서의 정당 투표 있잖아요. 그 표를 기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바른정당 쪽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얘가 다른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예측만 하나 해봅시다. 그 당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이를테면 지금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뭐 당헌 당규에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사실상 결정해놓고 당원 의사 묻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빠른 시일 안에 이건 뭐 오랫동안 걸리는 일이 아니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게. 네. 그렇게 돼서 만약에 합당을 선언하게 되면 국민의당이 깨지겠냐 안 깨지겠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깨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그게 형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나눠 서느냐 이 차이뿐인데 안철수가 그렇게 억지로 밀고 가면 호남 쪽 의원들은 딸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반대로 봐요. 안 깨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끝장 토론이랍시고 이제 끝장을 보지 못한 내용이 저는 조금 이렇게 넘겨짚는 것도 좀 있는데 추리를 해보면 끝장 토론 후에 안철수가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그 안에서 벌어졌던 끝장 토론 내용이 스리슬쩍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넘어가다가 통합 쪽으로 가는, 물론 반발은 하겠지만 그 반발을 하는 것이 호남계에서 반발을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얻기 위해서 반발을 하는 것이지 통합이 싫어서 반발을 하는 것은 아닌 모양새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실 박지원 전 대표를 포함해서 뭐 천정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본인들이 뛰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철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럼 본인들이 과연 뛰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동력이 있는가, 뛰쳐나가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잴 거라고 보고요. 최대한 그 안에서 기득권은 어느 정도 권력을 나눠 갖는 형태로 해서 모양새를 갖추고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로 갈 것 같아요. 통합을 반대해서 뛰쳐나가서 뾰족한 수가 있다면 가죠. 나갈 수 있죠. 예. 근데 수가 없어요. 근데 저쪽은 완고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안 받아.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 좀 힘들더라도 안 받아 이 상태니까 나가지는 못하는데 당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는 있죠. 그럼요. 큰 차이가 있죠.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당대표가 무섭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들 사이에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럼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렇죠. 요걸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걸 지금 머리 쓰고 있는데 모사 쪽에는 안철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모사 쪽에는 어떤 그 공작 정치 이런 거.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철수가 보여주는 모습이 땀 구경 참 재밌게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 특정한 사람이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에 약간 고구마스러움. 저렇게 표현도 안 하고 있을까 싶은 거 있잖아요. 안철수가 국민의당 쪽으로 간 국회의원들 막 데리고 나갈 때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정말 고구마였잖아요. 그런 측면 보면. 근데 안철수는 지금 이런 식이에요. 끝장 토론하기 전에 중진들 밥이나 한잔 할까요? 밥자리 오라 그래가지고 뭔가 상당히 좀 능글능글해졌다 그럴까? 그래서 걱정 마세요. 당장 통합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막 설득도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옛날 안철수 스타일 같으면 그게 아니잖아. 뚱하니 있다가 나 삐졌어요. 이런 느낌. 그렇죠. 혼자 밥 먹고. 예. 많이 발전하고 있기는 합니다. 누가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이라는 말을 써갈 수 있을 만큼 변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게 송기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는 현역 의원.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다. 그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본인의 고집대로 움직여서 성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분당은 성공했죠. 새정치민주연합 만들고 또 분당하고 뛰어쳐나가서 국민의당 만든 이런 관련된 과정들은 성공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꿈꾸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한참 못 미쳤거든요. 자기 고집대로 해서. 그러니까 안철수의 착각. 예. 그 김현우 의원이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안철수는 정치가 하고 싶어 조금 강연하고 돌아다녔더니 제1야당에서 공동대표를 모셔가네요. 그러게요. 성공 한번. 그리고 나서 친문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당 하나 따로 만들래 나갔더니 국회의원들이 따라 나오네요. 그렇죠. 성공 2번. 예.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는 게 다 성공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목표하고는 턱없이도 못 미치는데. 그렇죠. 제가 그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거지만 본인의 생각은 그런 거야. 자기는 승부사라고 생각해.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나는 역사상 손가락을 꼽을 만큼 승부사다. 자기 스스로를 DJYS에 반열을 넣고 있더라고 사람이. 그 자기 책 제목인데 영혼의 승부사.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는 인식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딱 그런 스타일 있잖아. 잘한 건 다 내가 똑똑하고 승부사여서 그렇고 못한 건 잠시 여론조사가 주춤하고 있을 뿐이야. 역시 영혼의 승부사가 맞네요. 영혼의 승부만 하고 현실의 승부를 안 하는. 봐봐. 정권 초창기 때는 의뢰끝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당연히 야당들 지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지 이렇게 자기를 자유하고요. 대통령 선거 떨어졌을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속으로. 나는 알겠어요. 야 40명 갖고 정당을 누가 찍어주냐. 다른 인물은 괜찮았지만 우리 정당이 너무 작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실드를 쳐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다. 40석의 정당의 대표인데 너무 잘해. 정권교체 이후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안철수라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것이 많았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개혁을 성심성의껏 돕겠다. 그러면서 뭐 김명수 후보자 전에 막 김희수 낙마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이럴 때 이분 정말 좋은 분이다. 이분 자체를 헌법재판관으로 올렸던 게 우리 당의 박지원 대표이기도 한데 반대할 게 뭐 있느냐. 통과시켜 줍시다. 그리고 청와대 가서도 흔쾌하게 뭔가 막 하고 그러면 자기 주사 대선 주자 지지율이 지가 하는 거예요. 안 돼 이거. 그리고 이번에 그거 보신 적 있죠. 북핵이 한참 터졌을 때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건 좀 이상해. 그래서 사실상 대북 지원 반대했다고.
최근에 북한 병사 뱃속에 해충이 나온다고 하니까 당장 어떤 조건도 걸지 말고 구충제 보냅시다 이러고 있잖아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엄청 비꼬더라고. 당신의 기준이 뭐냐 이런 거죠. 재밌는 분이죠. 기준이 없죠.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에요. 그때 달라지는. 자, 국민의당에 대한 뭐 그냥 쌈 구경입니다. 쌈 구경이 나서 합당을 하든 아니 바른정당과 합당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측면은 있어요. 우리가 곤란해지는 거. 과반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법을 통과시킬 때 당론 결정하고 물론 그쪽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합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식의 논란이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석 정당 되죠. 안 나간다고 치고 50석 중에서 이제 자기들 내부적으로 또 캐스팅 보트를 치고 뭔가 훨씬 더 복잡해지는 측면이 없잖아 있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 관련해 갖고 웬만한 것들은 바른정당이 통과에 흔쾌히 허락한 사안이 거의 없었을걸요. 그렇죠. 네. 예. 통쾌히 동의한 사항이 거의 없었고요. 좀 기대해보는 건 그나마 기대해보는 건 만약에 쟤네들이 합당하고 1대2의 싸움으로 간다면 내년 보궐선거, 후년 보궐선거를 좀 기대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년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후년이 되면 19년도가 되면 아마 보궐선거에서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를 좀 조심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지도 않지만 기대하면 또 너무 큰 기대고 차근차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국회를 바꿔나가려면 선거를 통해서 바꿔나가는 게 가장 현명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봅시다. 호남권에는 다수가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면 사실 좋을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좋을 건 없는데 다른 지역은 좋을 곳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래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이 없겠죠. 높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에 다수인 현역 의원들이 있는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면 여론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내위원장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아마 이게 지금 안철수는 당원 투표를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투표 절차를 거쳐서 이게 당원 투표 절차를 거쳐야 된대요. 이 합당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 절차를 거칠 것 같고 그러면 또 이 호남 지역에서는 극렬한 반발이 일어나겠죠. 끝장 토론이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가 이어지냐면은 25일 날 바른정당도 끝장 토론을 한대요. 본인들도 이제 끝장 토론을 해서 뭐 합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네. 어떤 행위를 거치고 통합을 원하는 쪽에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딱 들이밀었어요. 여론조사상 뭐 이를테면 뭐 국민 여론조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철수 속마음 같으면 당이 쪼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밀어붙였을 거예요. 유승민과의 정격 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반대가 워낙에 거세고 여기 이런 게 있어요. 통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통합 반대하는 사람들이 끝장 토론 끝나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 다릅니다. 생각이. 통합 반대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 달리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 여론조사를 통하든지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전당대회까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당원 여론조사도 있고 네. 그러면서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합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두 당이 합하면 그게 바로 2당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더라고. 그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 정도죠. 참 깝깝한 게 이 사람들은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통합 얘기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바닥으로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5% 미만으로 꺼졌으니까 이거는 오차범위 이하로 내려간 거니. 그렇죠. 실제적으로 0이죠. 예. 그런데 이게 바른정당과 통합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사람 예전에 보면은요. 국민의당 창당 후에 총선하고 대선 등 중요한 대목마다 통합연대를 요구받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대 말고 고대로 해야 된다. 실망입니다. 이 사람이 국민의당을 만들고 나서 제3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국민의당이 그러다가 이번에는 2당으로 올라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원한 대통합의 길이래요. 통합이. 근데 그 이당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몰라요. 그냥. 의석은 그대로인데 의석은 3당인데 아니, 뭐. 지지율이 두 번째라고 2당이라고 우기는 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이제 지방선거에서 2당으로 올라서겠다는 의미 같은데 이게 그 얘기를 종편에서 패널들이 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서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끝장 토론이라는 걸 냈어요. 큰 얼개로만 보면 되게 쉬워요. 안철수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고 싶어하고 호남권의 중진들은 합당을 반대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얼기가 너무 단순해. 근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는 마음을 굳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안철수가 당대표잖아. 나머지는 그냥 쭉정일 뿐이에요. 당대표가 최고잖아. 학교로 설명하면 그거잖아. 당대표는 교장, 원내대표는 총학생회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안철수가 하겠다고 하면 막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니까 안철수가 그러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만든 게 끝장토론입니다. 근데 안철수 스타일은 결론을 내놓고 요식행위로 끝장토론을 시키는 그래, 스타일이에요. 너는 씹으려라, 나는 갈 테다. 이런. 네.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 제가 말하는 태도 때문에 네. 그럼 끝장토론 해봐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이 끝장 토론장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도 결론을 내놓고 통합 얘기를 먼저 꺼냈고요. 그리고 끝장 토론이라 피시고 정말 와, 이게 끝장 토론이 난 이렇게 쉬운 끝장 토론이 있나 싶어요. 이게 끝장 토론이 끝장을 미뤄뒀어요.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끝장을 보기로 작정을 한 상황인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죠. 안에서는 이제 뭐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뭐 난리를 치고 사과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통합으로 간다. 나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발언한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통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내위원장이 아닌 지금의 기존의 국회의원이 아닌 뭐 그 우리가 그냥 원내위원장 얘네들 안철수가 얘기하는 거는 뭉뚱그려 원내위원장이지만 호남 지역 출신의 그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을 위주로 해서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통합으로 가겠다. 밀어붙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끝장 토론이랍시고 나온 내용은 뭐 정책연대 정도는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서로 신뢰가 굳어지면 선거인대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야 통합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야. 라고 두리뭉실하게 끝내놓고 나와서는 통합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는. 그러니까